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팍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병원 투어를 다니느라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여름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발진이 생겨가지고 뭐 피부과에 들리고 뭐 피 검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는 주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면은 액션이나 스릴러물들을 보면서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넷플릭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트리플 프론티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에요. 벤 애플렉이 주연을 하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전직 특수요원이었던 5명의 요원들이 남미에서 가장 악랄하다는 드럭 카르텔을 털러 가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직 특수요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분으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은 이번 일은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위험한 계획에는 항상 이제 주저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이제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서는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하면은 발을 들이지 않게 되는데 17년간 특수요원으로 나라를 위해 싸우면서 살았는데 현재 자신을 돌아보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벤 애플렉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딸을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입학금조차도 없고 해서 각자의 사연을 가진 이 5명이 올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특수요원직을 은퇴한 상태이고 또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작전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다크나이트라든지 원더우먼의 제작진들이 참여를 한 작품이고요. 미국에서는 나름 괜찮은 평이 있는 시원한 액션물이에요. 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원래 톰 하디하고 채닝 테이텀이 주연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시나리오가 한번 이제 수정이 되고 나서 이들이 하차를 하게 되고 벤 애플렉이 주연으로 이제 낙점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에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스, 조니 뎁, 윌 스미스 이런 분들이 이제 주연 후보에 올랐었고 마지막으로 벤 애플렉이 주연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이제 영화의 사실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출연자들이 네이비실한테 트레이닝도 받고 그렇게 촬영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네, 어떤 드럭 카르텔 스토리라든지 밀리터리 액션 같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트리플 프론티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이 작품을 첫 번째 작품으로 추천을 드려볼게요. 네, 두 번째 작품 역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Six Underground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데드풀에서 주연을 맡으신 라이언 레이놀즈 이분이 이 영화에서도 주연을 맡으셨는데요. 전형적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대작,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마게돈이라든지 진주만, 트랜스포머 등등 이 영화들을 감독한 마이클 베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고요. 각자가 이름이 없이 1, 2, 3, 4 이렇게 숫자로 스스로를 호칭을 하면서 도둑, 의사, 스파이, 카레이서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멤버를 꾸려서 이제 테크계의 억만장자로 불리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들을 이제 스카웃을 하게 되죠.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숫자 1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그룹의 리더를 자칭을 하는데요. 네, 이 그룹의 멤버들은 세상에 없는 이미 죽은 신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추적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 멤버들은 또한 이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게 각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고요. 넘버원 이 리더를 포함해서 총 6명이서 영화상의 가상 국가인 털지스탄이라는 국가에 되게 극악무도한 독재자를 처단하겠다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죠. 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클 베이 영화들 트랜스포머라든지 아마겟돈 등등에서 보여줬듯이 눈을 뗄 수 없는 되게 현란한 영상 편집과 음악, 그래서 이제 보는 내내 굉장히 이제 아드레날린이 돋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마이클 베이 감독은 복잡한 플롯을 추구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플롯 가운데서 화려한 액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액션 영화 팬이시라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이고요. 처음부터 강렬하게 등장하는 자동차 격추씬이 카레이싱 액션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본 시리즈 같은 것들을 좋아하실 분들이라면은 즐겨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털지스탄이라는 국가는 실제로 존재하는 국가는 아니고요.
영화의 씬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한 결과 터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의 언어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제 이 영화가 넷플릭스에 공개될 당시에 터크메니스탄에서는 상영 금지 조치가 내려져가지고 터크메니스탄 국민들이 이 영화를 볼 수 없었다고 하는 뒷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Six Underground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역사상 제작비가 두 번째로 많이 든 1억 5천만 불을 들인 그런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제작비가 가장 많이 든 작품은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The Irishman이고요. 이 마이클 베이 감독 특유의 시원시원한 액션씬과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화면, 영화 이런 것들의 팬이시라면 Six Underground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넷플릭스 액션 영화 추천작 중에서 이 Six Underground를 두 번째 작품으로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액션 영화는요, Den of Thieves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액션 배우 중에서는 최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을 하는 영화이고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카시노나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수송 트럭 직원들이 이제 커피를 사러 잠깐 이제 트럭을 파킹해 놓고서는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뭔가 이제 밀리터리적인 용어들을 막 쓰면서 군대 군인들 같은 느낌이 나는 강도들이 이 트럭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근데 되게 희한하게도 이 강도들은 트럭 안에 있는 현찰들은 그대로 냅두고 그 현금 수송 차량 트럭만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되는데요. 근데 날이 밝아서 몇 시간 뒤에 LAPD 엘리트 스쿼드 경찰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뭐 대충 보면은 이제 갱인지 경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마초적이고 깡패스러운 약간 아우라를 뿜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브리핑 중에 드러나게 된 사실은 도난당한 트럭이 항상 연방은행에 캐시들을 드랍을 하러 가는 트럭이라고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공격을 받은 그날은 연방은행 스케줄도 없는 상태였고 이 강도들이 어떻게 트럭을 훔치게 됐는지 미스터리에 둘러싸이게 되죠. 그래서 이 제라드 버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 스쿼드, LAPD 엘리트 스쿼드이 사건을 점점 추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라드 버틀러가 중심인 LAPD 엘리트 스쿼드하고 이제 트럭을 훔친 강도들 사이에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영화 마지막에는 어떤 반전이 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Den of Thieves 같은 경우는 제라드 버틀러가 주연을 했던 또 다른 이제 액션 영화 런던 해즈 펄런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맡았던 크리스티안 겉게스트라는 감독이 처음으로 이제 메가폰을 잡은 영화인데요. 이제 런던 해즈 펄런에서 제라드 버틀러하고 크리스티안 겉게스트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 영화를 또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영화의 제작자로도 참여를 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영화 The Den of Thieves를 통해서 예전에 알파치노하고 로버트 니로가 주연이었던 말크만 감독의 영화 더 히트를 떠올리시기도 하는데요. 히트 같은 흥행작들 그리고 이름을 널리 알린 영화들의 리프업 작품들은 대부분 이제 삼류 같다는 평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이제 Den of Thieves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히트의 어떤 현대판이라고도 하지만은 꽤나 구성이 잘 갖춰진 액션 영화라고 호평을 듣는 편이에요. 이제 또 제라드 버틀러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위해서 뭔가 되게 마초적이고 우스꽝스럽지만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LAPD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체중을 또 25파운드나 늘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화의 리뷰들을 보면은 제라드 버틀러의 그런 노력하고 연기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칭찬을 하시는 평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제라드 버틀러의 팬이시거나 더더군다나 이제 액션 영화의 팬이시라면 꼭 보셔야 할 영화 Den of Thieves 세 번째 추천 영화고요. 네, 네 번째 추천 영화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히든잼이라고 그 영화의 퀄리티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성룡과 피어스 브로스넌 주연의 The Foreigner라는 작품이에요. 런던에서 되게 성실하게 비즈니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성룡한테는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딸이 무도회에 가기 위해서 이제 드레스를 사려고 성룡에게 라이드를 부탁을 하죠. 딸을 이제 그 드레스 부티크 앞에다가 내려다 주죠. 그리고 이제 딸은 먼저 샵으로 들어가고 성룡이 이제 파킹을 하는 중간에 그 드레스 샵 건너편에 있는 은행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이 돼요. 이제 폭탄 테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기 때문에 딸을 잃고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죠. 네, 이 딸이 세상의 전부인 성룡은 딸을 잃은 슬픔으로
매일 이제 경찰서에 들러가지고 범인의 행방을 묻는데요. 경찰들은 뭐 항상 그렇죠.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범인을 잡으면 알려주겠다 하고 집으로 매번 돌려보내죠. 되게 좌절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있던 성룡은 이제 폭탄 테러의 배후가 IRA라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요. 전 IRA의 리더였던 피어스 브로스넌을 찾아가게 되죠. 이제 피어스 브로스넌을 찾아가니 자신도 범인을 찾고 싶은 입장이지 아무것도 모른다며 이제 성룡에게 돌아가라고 하죠. 하지만 직감적으로 성룡은 피어스 브로스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이제 믿게 되죠. The Foreigner라는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하고 아일랜드 간의 이제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아일랜드의 6개의 자치주는 노던 아일랜드라고 명시가 돼가지고 영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IRA라는 아일랜드 공화국군이 아일랜드 자체의 독립을 위해서 1969년에 설립이 된 단체라고 하네요. 그래서 딸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베트남전에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활동을 했던 성룡은 이제 복수를 시작하게 되죠. 포리너의 메인 플롯은 성룡의 이제 복수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성룡은 아시아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그만의 이제 액션 스타일하고 연기 스타일이 있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요.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 성룡의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들과 액션 씬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무스하고 스피디한 몸놀림을 보이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역시 성룡이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났고요. 이제 특히 좁은 공간, 굉장히 제한된 공간에서 보이는 그 성룡 특유의 무술 베이스가 된 액션씬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막 땀을 쥐면서 숨을 졸이고 넋을 놓고 보게 되었는데요. 더 포리너 같은 경우는 지긋하게 나이가 든 성룡, 또 그의 어떤 야무진 액션씬 같은 것들을 그리워하실 분들이라면 엄청나게 좋아하실 작품 같아서 또 강추를 드리는 작품입니다. 네, 마지막 액션 영화 추천작은 토니 스캇 감독의 The Taking of Pelham 1, 2, 3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동명 소설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이며 1974년에 동명 영화를 또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토니 스캇 감독 같은 경우는 제가 영화 연출을 공부할 당시에 대학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오프닝 시퀀스가 항상 너무 스타일리시해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기도 했었거든요. 댄젤 워싱턴하고 존 트래볼타 이제 대립 구도로 이 영화의 주연들을 맡게 되는데요. 이제 항상 제가 지하철을 타던 지하철역 그리고 뭐 맨하탄의 모습들이 이렇게 오프닝 시퀀스에서 막 등장을 하면서 댄젤 워싱턴에게 이제 첫 씬에서 열차 운전사가 무전을 내리죠. 어떤 연유에서인지 뭐 트래픽 라이트 때문에 열차가 이제 딜레이 되고 있다고 이 상황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댄젤 워싱턴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처음에 보여주게 되죠. 댄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이제 뉴욕 MTA의 트레인 디스패처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은 항상 왔었다는 듯이 상황을 이제 스무스하게 해서 해결을 하죠. 벽에 이제 큰 전광판으로 트레인들의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브롱스 바운드의 6 트레인이 움직이질 않고 멈춘 상황으로 꽤 오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열차는 이제 하이잭을 당한 상태이고 존 트래볼타가 그 무리들을 리드를 하는 역할을 하죠. 존 트래볼타가 그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댄젤 워싱턴에게 1시간 내로 현찰 1000만 달러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인질로 잡고 있는 이 승객들을 한 명씩 죽이겠다고 협박을 넣죠. 그래서 이 존 트래볼타하고 댄젤 워싱턴의 네고시에이션으로 영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굉장히 긴장된 액션 씬들 그리고 이 존 트래볼타가 하는 뭔가 사이코패스적인 미친 연기 그게 어떤 관건인 영화예요. 이 영화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영화와는 달리 어떤 스릴러 플러스 서스펜스 플러스 액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더욱더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토니 스캇 감독 영화의 팬이시거나 혹은 뭐 배우 댄젤 워싱턴이나 존 트래볼타의 팬이시거나 아니면 서스펜스나 트릴러물들의 그런 제너럴한 팬이시거나 하시는 분들 모두 이 영화를 좋아하실 것 같고요. 훌륭한 감독, 훌륭한 배우, 서스펜스, 액션, 트릴러 이 모든 것을 갖춘 팔방미인 같은 영화 이 영화를 또 5번째 영화로 추천드리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박진감 넘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영화 5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화들 보시면서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